용가라 사대 목요일에 용감한 남자 김용남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네. 사건이 대선 이후로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예상했던 대로죠. 아, 예상하셨던 거군요. 예, 예. 아니 사실은 네, 딱 일주일 전이잖아요. 그렇죠. 아, 5월 1일. 지난주 목요일 이제 오후 3시에 선고가 맞습니다. 있었는데 한 30분 이상 선고가 걸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실은 저도 파기환송될 거라고는 예상은 못했어요. 서둘러서 선고기를 잡길래 그 원심 판결을 그냥 그 인정하는 확정하는 절차인가 보다 그랬더니 파기환송된 거는 깜짝 놀랐는데 네. 그 이후에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6월 3일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킬 거다. 뭐 그러면서 빨리 저거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저런 주장들이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의중은 그럴지 몰라도 서울 고등의 재판부가 조희대 원장의 뜻대로 절대로 안 움직인다 이게. 그럼 역시 예상대로. 그래서 네. 제가 탄핵 그게 아니고 공판기일 변경 신청 내면 받아줄 거다 재판부에서. 역시나 뭐 1시간 만에 받아줬죠. 아니, 저도 사실은 뭐 법조에 있다 보니까 뭐 고등법원이 대법원 하라는 대로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럼요. 근데 재판을 기록을 빨리 받고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빨리 하려고 하는가 이런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들긴. 또 인편으로 송달을 시켰더라고요. 집행관한테 그 문서 송달을 시켰던데 그 등등의 좀 그런 것도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다 따로따로 되니까 뭐 재판부가 원하는 대로 하겠죠. 또 부담스러우면 굳이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 사태를 그 보면서 느낀 게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어요. 이 검사 동일체 원칙은 있어도 판사 동일체 원칙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좀 딴 데서 다른 소리 들은 게 왜 자꾸 괜찮다고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저도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너무 나이브하다라는 표현 아니하다 뭐 엄청 들었어요. 저쪽 편 아니냐 뭐 예. 별 얘기를 다 들었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되는데 그게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상고 기간이 7일이 있고 또 상고 이유서 접수 20일 있으니까 27일 빼면 사실은 이거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냥 바로 할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좀 여론들이 형성됐는데 가장 간명한 방법이 그냥 이재권 부장이 재판기를 연기하면 그만이다. 딱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다른 후보들은 선거운동 하러 다니는데 특정 후보만 나와서 재판받아라. 이게 안 되거든요. 불가능한 얘기죠. 공판기일 변경 신청되면 이재권 부장이 받아줄 것 같은데. 검사들은 당연히. 위에 검찰총장이나 뭐 지검장이나 뭐 이렇게 검사장이나 얘기를 하면 안 따를 수 없겠지만 뭐 그건 실제적으로 법원은 다릅니다. 그럼요. 법원은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그게 사법부 독립이고 법관의 독립이기 때문에 아마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한숨 돌리는데 또 문제는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도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당선했을 때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런 것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우리 헌법의 해석상 당연히 정지가 되는 거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입법을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헌법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의미에서의 입법. 그러니까 확인적 입법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실은 근데 그 형사소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취지에 비춰보면 당연히 형사재판 출석은 임기 중에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는. 결국은 어쩌면 논란이 될 만한 거를 입법을 통해서 확실히 하겠다. 이런 의도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확인하는 의미의 입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좀 재판기일이 연기했기 때문에 뭔가 사법의 어떤 문제점이 해결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 청문회를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공수처에 고발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저는 뭐 네. 그 파기환송 선고가 충격적이기는 했습니다만 그 선거가 며칠 안 남지 않았나요? 이제 몇 27일쯤 남은 것 같은데 26일인가요? 26일인가요? 사전 투표로 하면 진짜 얼마 안 그렇죠. 남았습니다. 한 20여일 예. 남았는데 사전 투표 기준으로는 네. 글쎄요. 저 사법적인 부담은 이제 해소가 됐다고 보는 게 맞죠. 네. 더군다나 6월 3일 선거 결과가 나오는 즉시 임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인수위원회 인수위가 없습니다. 예, 기간이 없는 예. 선거기 때문에 바로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래서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 특권이 빠르면 뭐 6월 3일 자정쯤부터 가동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적 부담은 덜었는데 선거 앞두고 그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청문회 실시가 네. 글쎄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욕도 많이 먹습니다만 아니요,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예. 선거는요 네. 아무리 자신감 있어도 항상 중도층을 바라보고 맞습니다.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 두는 순간 뭐 박지원 의원이 네. 그런 얘기 하듯이 선거 망한다는 것처럼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해야 된다. 이기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런 진다 얘기 이런 하지 얘기가 마라,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하도 무속이 판쳐갖고 죄송해요. 뭐 우주의 우주의 기운 이런 얘기를 그 얘기 빼겠습니다. 예. 어떤 선거든 특히 대통령 선거는 뭐 이쪽 진영 저쪽 진영 모든 걸 걸고 하는 선거인데 한 명이라도 잡아와야 되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걸리는 거 굳이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뭐 그런 의견입니다. 사실은 그 대선은 51대 49의 맞습니다.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양자 대결하면 그렇게 되는 예. 거거든요. 뭐 양쪽 진영이 총 결집하는 선거가 대통령 투표율도 선거고. 그만큼 높고 그렇죠. 제일 높죠. 매우 높고 물론 이번 선거는 51대 49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내란으로 인해서 생긴 선거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의 확실한 절연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치러지는 선거 양상이기 때문에 51대 49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집토끼보다는 산토끼 쪽 중도층 그것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굳이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14일 날 청문회 한다고 하니까 뭐 지켜보기로 하고 국민의힘이 지금 좀 난리가 났어요. 얘기를 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어제도 맨날 만나는 것 같기도 한데 예. 빈손으로 계속 끝나는 모양새고 단일화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또 잠시 후 8시 30분에 김문수 후보가 뭔가 입장을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 야, 야, 이런 참- 경우는 또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봅니다. 근데 참. 당의 후보를 뽑아놓고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하는 경우도 처음 봐요. 아, 사실은. 그러니까요. 아니 단일화라는 게 예.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선거를 위해서 필요가 있으면 하는 거고 음흠. 더군다나 단일화의 주체는 후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왜 딴 사람이 감나라 배나라야. 우리가 기억나는 단일화 뭐 정몽준 노무현 예. 그 당시 단일화 또 이재명 안철수 뭐 윤석열 안철수 뭐 예. 이렇게 계속 단일화가 있었는데 다 보면 후보가 필요해서 한 단일화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근데 지금 보면 후보가 당무 선거도 가지는데 후보는 조금 별 생각 없거나 아니면 좀 천천히 하고 싶은데 지도부나 딴 데서 그 난리를 치고 있는 아니, 그게 그러니까요. 모양새가 좀 이상합니다.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네. 문제예요. 마치 이렇게 하기로 다 정해졌던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네. 아니 물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가 계속 이슈화됐고 단일화에 대해서 가장 열린 자세를 보였던 사람이 김문수 그러니까요. 후보였던 건 틀림없어요. 네. 하지만 그게 법적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 판을 누가 짰는데 이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판을 짠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홍준표 네. 전 시장 얘기도 그렇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일단 김문수 후보를 만들고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단일화를 통해서 한덕수를 최종 후보로 한다. 네. 그렇게 하기로
짠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너 약속 안 지켜? 뭐 거의 이 그런 태도잖아요. 느낌이에요. 예. 아니 그 사실은 국민의힘이 뭐 어느 정당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특히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네. 기본적으로 절차적 정당성 내지는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는 게 아예 없어졌어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누구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하기로 하면 그렇게 하는 거야 무조건. 아니, 지금도 네. 홍준표 이제 전 시장이 SNS 공개한 것처럼 갑자기 한덕수가 떴어요. 왜 나오는지 저 지금도 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갑자기 막 붐이 되면서 홍준표한테 많은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가 있다가 당협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다 김문수로 넘어가서 본인 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누가 이걸 계속 계획하고 뒤에서 짜고 있다. 이거를 좀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있다. 거죠 분명히. 예.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손이 항상 판을 움직여요.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리고 현역 배지들이 그냥 그렇게 우르르 몰려다닌단 말이에요. 생각 안 하고 그냥 누가 보이지 않는 손에 움직이는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들을 치잖아요. 근데 착각한 게 하나 같아요. 저희는 계속 그런 얘기 아마 우리 김용남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김문수를 그걸 쉽게 봅니까? 그분이 그렇게 당할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당연히 그 많은 돈 들여가지고 경선 그렇게 어렵게 치러가지고 참고 내가 당무선거 가지는 당 후보가 됐는데 그걸 쉽게 양보하겠습니까? 최소한 내한테 유리한 그런 어떤 뭐 여론조사라든지 그거가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리고 네. 그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왜 사성장군이 아니고 예. 장포대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있잖아요. 모든 걸 포기한 사람. 네. 진급 포기를 진포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그러니까 장군을 포기한 대령 예. 제일 무섭다. 뭐 예. 이런 얘기를 농담삼아 하는데 김문수 후보는 1951년생이에요. 네. 물론 더 엉아가 나타나는 바람에 한덕수는 49년생. 40년대생이 나타나서 예. 최고령은 면했습니다만 연세가 많잖아요. 그렇죠. 차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에요. 자기 정치 인생의 마지막 대권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맞죠. 그러니까 다음 대선은 우리 나이로 80이에요. 80이 그냥. 넘어가는데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인데 이거를 하루 이틀 만에 후보 양보하라고 옆에서 막 난리를 치니 저라도 좀 화가 나겠어요. 자, 대통령 후보로서 전국 그렇죠. 순회 한 번은 해야지. 최소한 그 돈 들여서 내가 이 정당에 바라던 후보가 됐는데 단번에 물려준다? 그리고 지금 보면 단일화가 말이 단일화지 한덕수 추대화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양보하라는 그거 거죠. 모르지 사실. 않을 건데 후보 입장에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자 어떨까요? 지금 8시 30분에 지금 이제 해결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다 상존하는 것 같아요. 전격적으로 입장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성향상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네. 뭐랄까요? 김문수 후보의 체면을 너무 안 챙겨줬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전격적으로 그냥 뭐 단일화에 합의하는 모양새를 취하기에는 그게 얼마나 아쉽겠어요. 네. 김문수 후보는 사실은 2012년 대선에도 출마를 했었습니다. 했던 경험이 있어요. 예. 당시 박근혜 후보랑 다 안 된다 그랬는데 끝까지 나갔었어 경선. 그리고 나름대로 그때 치열하게 했어요. 맞아요. 끝까지 그때 싸웠어요. 박근혜 후보를 너무 많이 엄청 공격했어요. 공격해서 제 기억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정치적인 어려움도 꽤 많이 겪었어요. 결국 그래서 그 정당에 못 있고 좀 나갔던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네, 겹쳤습니다만 있겠지만, 그거는 네. 그랬는데 지금 드디어 대선 후보가 당의 공식 후보가 됐는데 글쎄요 이게 완전히 첫날부터 됐고 그래 당 후보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이제 됐고 빨리 물러나 이건 아니죠.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이게 영상이 좀 돌던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로 와 반말 비슷하게 앉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영상이 돌더라고요. 뭐 그게 단적인 모습 같아요. 당신은 우리가 그냥 해주는 사람이니까 잠깐만 있다가 한덕수 해야 된다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뭐 이게 나이 얘기는 뭐하지만
10살 이상 그럼요. 어려요. 네. 그 권성동 대표가 9살. 9살인가요? 60년생인가 그렇죠? 61년생인가 네, 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얼마나 후보를 무시하는가. 또 그런 거가 켜켜이 쌓이면 쉽게 양보하기가 어렵겠지요. 이렇게 되면 네. 사실은 그 이른바 주도권을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계속 가지고 간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뛴다 후보로 네. 최종 후보다. 예. 그 한덕수 후보는 오래 못 버텨요. 지금 근데 한덕수 후보 좀 신기한 게 어제 만남 직전에 본인이 한 2시간 전에 뭐 발표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몰라요. 후보 만약 등록까지 단일 안 되면 그만두겠다라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배수의 진을 쳐야지만이 저기 안 되는데 양보할까 이렇게 되는데 11일까지 가만히 있으면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글쎄 이런 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근데 그러려면 출마를 왜 했어요? 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비판을 합니다. 그럴 바에 뭐하러 했냐고.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의 취지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나 후보 등록 안 해. 그러니까 그 전에 알아서 해결해 빨리. 음흠. 당을 향해서 그런 어떤 경고 발언을 한다고 자기간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이 하는 목소리였죠,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예컨대 들어보면 어. 너희들 약속했는데 안 지키냐? 나 안 한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스스로는 내가 출마를 해준 거야. 해준 건데 왜 이제껏 약속했던 걸 안 지키냐? 이게 그러니까. 뭐냐? 김문수가 맡고 있고 너희들 빨리 정리해라. 이런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면 저렇게 얘기하면 아니 저렇게 대통령이 돼서 하고 싶었었던 게 없는 사람이야? 아니 자기가 이거는 꼭 하고 싶다. 내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서 내가 나라를 이렇게 바꾸고 싶다. 아니면 네. 이거는 내 임기 중에 꼭 해놓고 말겠다라는 어떤 그런 집권 의지 내지는 어떤 그 권력 의지가 있어야 당연하죠. 예. 그게 있어도 대부분 안 될까 되지. 말까 네. 대부분 안 되는데 아이씨 11일 전에 이거 정리 안 해놓으면 나 출마 안 해? 네. 그럼 그 듣는 국민 입장에선 하지 마. 누가 하라 그러니까요. 그랬어 당신 보고. 그게 참 전 그 입장문 자체가 납득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또 이 상황에서 단일화 안 하면 단식하겠다라면서 상임 고문단은 단식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임 고문단은 한덕수가 되기를 바라는 거라고 지금 읽혀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 그렇죠. 같이 움직이는 거죠. 예. 근데 한덕수 후보 제가 보기엔 정말 초보예요. 초보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 공직 50년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거는 임명직 얘기고. 늙고 이른바 늙고 예. 50년 100년 하면 뭐합니까? 그럼요. 이거는 이게 자기 선거 한번 뛰어본 사람하고 안 뛰어본 전 사람하고는 너무 공감해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마인드 나거든요. 자체가 달라요. 그럼요.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내 돈, 네 돈, 네 돈까지는 아니지만 다 걸고 해야 됩니다. 모든 그럼요. 뭐 대충 해가지고 뭐 분위기 타가지고 되는 경우 잘 없지 않습니까? 선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아유 많이 하고 많이 떨어져 봤죠. 제가 사실은 네. 얘기 좀 하면 그렇지만 이번 수원시장 선거 제가 끝까지 보고 있었는데 무조건 되는 줄 알았거든.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도 된 줄 알았어요. 된 줄 알았었는데 하여튼 그건 끝까지 가야 하여튼 뭐 다른 얘기긴 한데 그만큼 선거는 어렵습니다. 그럼요. 그냥 시켜주는 임명직 공무원하고 내가 국민들이 뽑아주는 선출직 공무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대충 해서 될 그러니까 일이 한덕수 아닙니다. 후보는 뭐랄까요 양심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선거 과정 특히 당의 공천 과정도 이게 본선만큼이나 힘든 거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8강, 4강 결선까지 다 거치면서 기탁금도 매번 1억씩 3억까지 내고 그리고 저 당원들을 상대로 또 여론조사를 의식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선거운동 열심히 맞습니다. 해갖고 후보 자리를 따고 나서 그다음 본선에서 또 붙는 건데 자기는 그냥 이게 마인드가 정말 임명직 공무원 마인드예요. 야 후보 자리 나 시켜줘. 임명해줘. 시켜줘. 이게 아니 보이거든요. 해주는 거 아니었어? 최소한 4강 때라도 들어오든가 그때라도 들어오든가 최소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도부나 이렇게 모든 쪽이 왜 한덕수의 목을 매는 겁니까? 보이지 그것도- 않는 손에 다
묶여 있는 아, 거죠. 그게 다 묶여 있다. 네. 보이지는데 저는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보이지 훤히 않는- 보이죠.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기도 하고. 아,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8시 30분에 어떤 기자회견 할지도 사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기자회견이 나는 그냥 내 길 가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소송도 불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특히 지금 하는 게 전국위원회하고 전당대회 연다고 하는데 요거를 내가 당무선거 가진 내가 막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처분 신청.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그러면 한데요. 이미 법원에 가처분도 신청해 넣었습니다. 놨지만 김문수 후보가 마이웨이를 외치는 순간에 이 지금 지도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그 여론조사 돌려서 그거를 전국위원회 전당대회에서 두들겨 갖고 그렇죠. 바꾸는 거예요. 한덕수다. 예. 국민의힘 후보는 한덕수다 이렇게 선언할 것 같아요.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등록 무효돼요.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후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후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야, 후보가 없어져요. 이게 당헌 당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 무리수를 두면 뭐 전국 뭐 예컨대 전국 대회라든지 전당대회 이런 거를 통해서 전국위원회 통해서 그런 어떤 합법성을 하려고 하는 거지만 결국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럼요. 더군다나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놓은 거는 예. 당원 당규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뀐 당원 당규로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전당대회에서 통과시키고 그 내용으로 후보 교체를 시도하는 수순으로 갈 것 같은데 그게 인정이 되겠나요? 약간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준석 전 대표 나올 때랑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심한 당 것 대표 같은데요? 할 때 어쩌면 좀 쫓겨난 모양새였잖아요. 그때도 막 전국위원회하고 뭐 전당 막 했던 것 같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어떤 다툼을 갔던 상황이었기도 하고. 근데 이번은 자당의 자신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선출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당 무선권을 가진 대통령 후보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 저는 상상이 잘 안 가네요. 그때보다 훨씬 심하죠. 예. 사안이. 상상이 안 가면. 어떨까요? 8시 반에 무슨 얘기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길 간다. 그럴 것 같죠?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참 한국 정치가 다이내믹을 넘어서 다이나마이트인 게 야, 다이나마이트다 이거. 정확하게 일주일 전 오후부터는 예. 뭐 일부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없어지는 그 걱정을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 했었어요. 선거를 후보 등록 이후에 네. 선고를 다시 하면 뭐 파기 자판이니 뭐 등등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은 후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주일 만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 제가 후보. 보기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없어질 가능성이 꽤 생겨요. 더 저렇게 더 되면. 높죠. 네. 그럼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도부가 거기 끌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냥 진짜 각자의 길을 가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지금 지도부 내지는 국민의힘 주류 입장에서는 네, 이번 대선을 왕창 져야 됩니다. 엄청 져야 됩니다. 네. 예. 엄청난 표차로 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뛰겠다고 하면 네. 완전히 박살을 내서 김문수 후보가 당의 주도권을 행사 못하도록 그렇죠. 최소한 당권은 예, 우리 쪽이 가지기 수 그렇죠. 있도록. 예. 그 전략을 쓸 겁니다. 이제 그 보통은 지금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대선을 치르고 나면 그 당의 정말 주인 같은 위치에 올라서요. 왜냐하면 22일의 공식 선거운동 동안 당원뿐만 아니라 지지층이 뭐 예를 들면 뭐 김문수 뭐 외치다 보면 네. 그게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선을 치르고 졌더라도 전당대회를 출마하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단 그거는 어느 정도 아슬아슬하게 졌을 때 얘기지. 아니면 그래도 뭐 희망 있게 졌을 때죠. 다음 차기를 노릴 수 예. 있을 정도의 표차가 났을 때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 20% 표차로 진다? 정말 박살이 난다? 그러면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당의 주인은커녕 발을 붙이고 있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 친윤 쪽은 그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끝까지 정말 간다면 끝까지 가면 야, 좀 정말 이제 예측도 어려운데 김문수 후보가 받아들이고 단일화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저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 일찍 단일화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할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오전 오늘이 이렇게 8일이잖아요. 어버이날이고요. 예. 좀 곧 있으면 이제 20분 정도 30분에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근데 느낌상 만약 10시나 뭐 이렇게 하면 다를 일 될 수도 있지만 급하게 지금 잡은 거거든요. 뭔가 마음의 변동이 생겼다라는 거고, 저는 조금 단일화 안 되는 걸로 각자의 길로 가겠다 이걸로 좀 익혀지긴 한데,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네. 봅니다. 근데 야 진짜 정말 이거는 국민의힘 뭐 경선 과정부터 뭐 정말 재미는 있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교육적이진 않아. 아, 이거를 뭐 우리 후세들이 보면 이게 뭐냐고 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돼요. 예. 저러면 저게 민주적 정당이 안 되는 거다. 어? 정당주의가 지금 민주국가에 중요한 거거든요. 정당 제도가. 이게 무슨 정당입니까? 또 정당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선발한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를 배척을 하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 후보가 받아들였으면 뭐 모르겠죠. 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저 홍준표 시장이 저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막 계속 글 계속 올려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감정의 앙금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예. 탈당했을 때 제가 놀랐거든요. 왜 탈당까지 할까? 그래도 오랫동안 있었던 정당인데 계속 자기 자랑 중에 하나가 이 정당에 내가 얼마나 있었는데, 정당의 주인이 누군데,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이 선거에 경선에 지자마자 탈당까지 해버렸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는 차라리 다른 당하고는 협력을 해도 아, 서로는 정말 죽도록 미워하는 사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참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계속 작동하고 네. 있는 거 아닌가. 아이 그게 완전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몇 년 동안 망가뜨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이건 뭐 원칙도 없고 그냥 무슨 합리적인 설명도 안 되는. 그 예컨대 우리 기억나잖아요. 김영선이 해줘라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인선이 해주라 하면 뭐 이인선이 뭐든지가 뭐 어때서 이렇게 논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해주라고 하니까 해주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내가 해주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그게 끝이에요.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당이라면 뭐 그 사람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가 능력이 뛰어나고 이쪽이 뭐 이게 일이 하는 게 정당 정치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2023년 10월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김태우 때. 단적인 예. 예잖아요. 사실은 김태우 후보 때문에 생긴 보궐선거인데 그 사람을 사면복권 시켜갖고 그 사람을 후보로 내보내. 아니 그러면 조금만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면 아니 안 됩니다 해야지. 그렇죠, 막아야죠. 근데 그게 안 통해 기본적으로. 네. 내가 하랬는데 어떤 놈이 안 된다고 해.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딱 그거였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지금까지 연결되고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몇 년째. 그 보이지 않는 손 얘기했는데 동작대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떻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 모습이 안 찍혀야 될 게 전 찍혔다고 보거든요. 걔랑 산책하는 모습이 찍혔어요. 내란 우두머리째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이상한 이유로 지금 구속이 취소돼서 석방이 된 상황인데 밤으로 댕기고 산책 댕기고 이런 모습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비상식적이죠. 그렇죠?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더군다나 보니까 연말까지 재판 기일을 다 잡아놨잖아요.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네. 불구속으로 그냥 오래 질질 끈다는 그 의사 표시를 이미 그 재판부는 한 건데 네. 도대체 제정신인가 싶어요. 아. 지금 아니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걸 풀어줘? 그거부터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풀어줄 때도 너무 무리를 한 거고 아니 갑자기 웬 시간으로 계산을 해?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없었는데. 그리고 네. 법조문에 날로 표현돼 있는데 그 날 일자 아니에요? 그럼 일자로 계산해야지. 일이죠. 날이라고 분명히 되어 돼 있는데 있는데 재판부가 혼자서 만들어 아. 해석을 해서 이 파면된 지가 한 달도 지나고 4월 4일이었으니까요.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수사는 안 되는 거. 재판도 저러고
특히 김건희 수사도 지금 소환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지부진하고 지금 예. 법원도 일부 재판부가 문제입니다만 검찰은 도대체 조직 전체의 기능이 마비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사정기관이 뭐 하는 게 없어 이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오히려 어떤 그 증거 수집 능력에서는 언론서만도 못해 보여요. 네. 아니면 증거를 수집해 놓고도 안 진행시키고 있는 지금 건지 그런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보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무슨 생각으로 저러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건지. 일단 하여튼 두 사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검찰은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검사장이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그렇죠. 보직인데 핵심들인데 둘이가. 그 두 사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는 어쩌면 지금 건진 전성배 조사하는 게 남부지검에서는 좀 그래도 그나마 하고 있잖아요. 압수수색도 하고 하는 게 그 라인 차이가 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입장 차이가 입장 있는 차이가 거죠. 라인이라 뭐 네. 입장 차이가 중앙지검장하고 조금 다른 측면. 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아니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문제점을 정말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잠시 후에 이제 김덕수래. 제가 저도 말자 김덕수래요. 김문수 기자에게 김덕수라고 했었죠. 본인이 한때. 김덕수라고 해놓고 이제 그냥 김문수로 돌아왔었는데 8시 30분에 어떤 얘기를 할지 그건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용가라 사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